안녕하세요. 화훼 전문가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8월이 되면 텃밭을 가꾸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감자 심어도 될까요? 봄에 실패했는데 가을에도 수확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을 감자가 봄 감자보다 맛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며칠만 늦어도 발화가 안 되고 며칠만 빨라도 썩어버립니다. 실제로 최근 농업기술센터와 각 지자체 농업기술원에서는 고온 현상이 길어지는 만큼 파종 시기를 예년보다 더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달력만 보고 심었다가는 발화율이 떨어지거나 덩이줄기 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가을 감자, 심는 시기 총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별 시기 차이부터 시감자 준비법, 병해충 예방법, 수확과 저장까지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해에는 정확한 정보 하나가 한 해 농사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도 정리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감자는 왜 따로 심을까? 감자는 원래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한여름 폭염기에는 생육이 크게 둔화되지만 늦여름 이후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과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늦여름에 시감자를 심고 초겨울 전 수확하는 재배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재배한 핵감자는 저장성이 좋고 식감도 뛰어나 많은 텃밭 농부들이 선호합니다. 봄 감자는 장마철과 생육기가 겹쳐 습해 피해를 자주 겪는 반면 가을 감자는 서늘해지는 날씨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을 감자 심는 시기 총정리 가장 중요한 날짜는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가 적기입니다. 전남과 경남 해안 지역처럼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곳은 9월 상순까지 여유 있게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중부지방은 8월 초부터 8월 하순까지 심는 것이 좋습니다. 충청권과 전북 내륙 지역은 8월 초중순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처럼 서늘한 곳은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서둘러 심어야 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첫 서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파종이 늦어지면 수확 전에 서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도 밤 기온이 빨리 떨어지는 편이라 8월 초순에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중부 지방이라도 해안가와 내륙은 온도 차이가 있어 해안가는 조금 더 늦게 심어도 무방합니다. 서해안 지역은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밤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편이라 파종 시기를 며칠 늦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분지 지형처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지역은 밤 기온이 빨리 떨어지므로 파종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구나 전주처럼 분지 지형인 도시들은 한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 다른 평지 지역보다 시기를 앞당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주도처럼 겨울이 온화한 지역은 오히려 9월 중순까지도 파종이 가능해 다른 지역보다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같은 남부지방, 중부지방이라 하더라도 해발 고도와 지형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웃 농가나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폭염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지속적으로 넘는 시기에는 파종을 조금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재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낮 기온보다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 심으면 발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뿌리 활착도 빨라집니다. 밤 기온을 확인하는 습관이 없는 분들은 매일 저녁 9시 무렵 온도를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흘 이상 연속으로 25도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때가 파종의 신호탄입니다. 시감자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심으면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시감자를 냉장 보관하다가 바로 밭에 넣으면 발화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심기 3일에서 5일 전 서늘한 그늘에 꺼내두고 눈을 깨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큐어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감자 표면을 코르크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병균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절단한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충분히 말린 뒤 심어야 부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단면에 재나 석회 가루를 살짝 묻혀두면 상처가 더 빨리 아물고 무름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감자 하나에 눈이 2개 이상 남도록 자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눈이 너무 적으면 싹이 아예 안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잘게 자르면 초기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부족해집니다. 시감자 무게는 대략 30g에서 40g 사이로 잘라주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작게 자르면 초기 양분이 부족해 싹이 힘없이 자라고, 너무 크게 자르면 시감자가 낭비되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칼은 반드시 소독한 뒤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감자 하나에서 다른 시감자로 병균이 옮겨가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작업 중간중간 칼날을 알코올이나 불로 소독해 주시면 병의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감자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감자는 절단면이 없기 때문에 부패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또한 시감자를 고르실 때는 표면이 매끈하고 병반이 없는 건강한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나 움푹 팬 부분이 있다면 병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골라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 지켜도 성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을 감자 심는 시기 총정리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토양 준비. 감자는 물 빠짐이 생명입니다. 장마 직후나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무름병과 부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밭을 만들 때는 두둑을 높게 올리고 완숙 퇴비와 칼륨 성분을 충분히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둑 높이는 최소 20cm 이상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 빠짐이 특히 나쁜 점토질 토양이라면 모래나 왕겨를 섞어 토양 구조를 개선해주는 작업도 함께 해주시길 권합니다. 질소 비료를 과하게 사용하면 줄기만 무성해지고 수확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텃밭에서는 많이 주면 더 잘 자란다는 생각이 실패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거름으로는 인산과 칼륨 비율이 높은 비료를 선택하시고, 질소는 생육 초기에만 소량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양 산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자는 약산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석회를 과도하게 뿌리면 오히려 더댕이병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파종 전 토양 검사를 통해 산도를 확인하시면 훨씬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합니다. 토양 산도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이 측정기로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값이 5.5에서 6.5 사이라면 감자 재배에 적합한 범위입니다. 수치가 너무 높다면 유황 성분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해 산도를 낮춰주실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다면 소량의 석회를 사용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회를 과하게 사용하면 더댕이병 위험이 커지므로 측정값을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만 소량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량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감자는 하루에 최소 67시간 이상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통해 충분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늘진 텃밭이라면 다른 작물과의 배치를 조정하셔서 감자밭에 햇빛이 최대한 잘 들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예방법. 첫 번째는 무름병 예방입니다. 무름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급격히 번지는 세균성 병해입니다. 배수로를 확실히 확보하고 시감자 절단면을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만으로도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병 예방입니다. 역병은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급속도로 퍼지는 병입니다. 통풍이 잘 되도록 제식 간격을 넓게 유지하고 아침 이슬이 마른 뒤에 작업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역병은 초기에 잎 가장자리부터 갈색으로 변하며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하루 이틀 사이에도 밭 전체로 퍼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의심 증상이 보이면 해당 잎을 즉시 제거하시고 주변 포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셔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름병은 줄기 아랫부분이 물러지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견 즉시 뽑아내어 주변 토양까지 소독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진딧물과 총채벌레 관리입니다. 이 해충들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잎 뒷면을 주기적으로 살펴보시고 은색 반점이나 잎이 오그라드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잡초 관리입니다. 잡초는 양분과 수분을 빼앗을 뿐 아니라 병해충의 서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멀칭 자재를 활용하면 잡초 억제와 수분 유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텃밭 농부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멀칭 자재로는 검정 비닐 멀칭이 가장 널리 쓰이지만 지피나 왕겨 같은 자연 소재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집 멀칭은 여름철 기온 상승을 막아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분해되어 토양에 유기물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댕이병 예방입니다. 더댕이병은 감자 껍질 표면에 딱지처럼 거친 병반이 생기는 병으로 토양 산도가 높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석회 사용을 자제하고 토양을 약산성으로 유지하시면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작 피해 예방입니다. 같은 자리에 감자나 가짓과 작물을 계속 심으면 토양 속 병원균이 누적되어 생육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3년에서 4년 정도 돌려짓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텃밭이 좁아 어렵다면 콩과 작물을 사이에 심어 토양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새순 관리입니다. 싹이 여러 개 올라왔을 때 튼튼한 새순 2개에서 3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솎아주시면 양분이 분산되지 않아 알이 더 굵어집니다. 이 작업은 싹이 10cm 정도 자랐을 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최근 농가 상담 사례를 보면 고온 피해와 집중호우 후 습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심은 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땅속 산소가 부족해져 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수로를 미리 확보하고 지피나 멀칭 자재를 활용해 토양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관리 차이 하나로 수확량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폭염이 심할 때는 한낮 대신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물을 주시는 것이 뿌리 손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찬물을 그대로 뿌리 근처에 주면 온도 충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받아둔 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담받았던 한 구독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텃밭 2곳에서 같은 시감자로 재배를 시작하셨는데 한쪽은 배수로를 미리 만들고 멀칭을 해주었고 다른 한쪽은 아무 준비 없이 심으셨습니다.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 준비를 해두신 밭은 큰 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자랐지만 준비하지 않은 밭은 뿌리가 무르고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준비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온 확인은 스마트폰 날씨 앱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요즘은 시간대별 기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많으니 저녁 시간대 최저 기온을 매일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병해충 발생 예보와 작물별 재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훨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비료는 언제 얼마나 줘야 할까요? 밑거름은 파종 2주 전에 미리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숙 퇴비를 평당 10kg 정도 넣어주시고 인산과 칼륨이 풍부한 복합비료를 함께 섞어 밭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웃거름은 싹이 10cm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시기에는 질소보다 칼륨 비율이 높은 비료를 소량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웃거름은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할 무렵에 주시면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덩이줄기 비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칼륨 공급이 특히 중요합니다. 시비량이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포장지에 적힌 권장량을 지켜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기농으로 병해충 막는 방법. 화학 농약 사용이 부담스러운 텃밭 농부들을 위해 유기농 방제법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초액을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진딧물이나 총채벌레 같은 해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이나 고추를 우려낸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주시는 것도 자연 친화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니모일을 활용하시면 다양한 해충에 대해 비교적 넓은 범위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잎이나 줄기는 발견 즉시 제거하셔서 밭 밖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거한 병든 부위는 퇴비로 재활용하지 마시고 따로 폐기하셔야 병균이 다시 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업 도구는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 주시는 습관도 병의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육 단계별 관리 포인트. 바라기에는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되 과습은 피해야 합니다.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흙을 살짝 북돋아주는 배토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육기에는 잎과 줄기가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이므로 이때 충분한 칼륨을 공급해 주시면 덩이줄기 비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덩이줄기 비대기에는 수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물이 부족하면 감자알이 작아지고 반대로 과습하면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흙 속 깊이를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시고 마른 정도에 따라 물 주는 양을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첫 번째 실수는 파종 시기를 너무 이르게 잡는 것입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 심으면 시감자가 고온으로 인해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기온이 충분히 내려간 뒤에 심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배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평평한 밭에 그대로 심으면 장마나 소나기가 지나간 뒤 물이 고여 뿌리가 썩기 쉽습니다. 두둑을 반드시 높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시감자를 너무 촘촘하게 심는 것입니다. 간격이 좁으면 통풍이 나빠져 병해가 퍼지기 쉽고 덩이줄기가 자랄 공간도 부족해집니다. 포기 사이는 최소 30cm, 줄 사이는 60cm 이상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잎과 줄기만 무성해지고 정작 땅속 감자알은 작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상부가 완전히 시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첫서리를 맞아 덩이줄기가 얼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지역별 첫서리 예상 시기를 미리 확인하시고 그보다 여유 있게 수확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중부지방은 11월 초순, 남부지방은 11월 중하순, 강원, 산간 지역은 10월 하순 무렵부터 서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온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종 전에는 밤 기온이 사흘 이상 연속으로 25도 아래로 떨어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육기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넘는 날이 많다면 차광막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 전에는 첫서리 예상일을 확인하시고 최소 일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수확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점만 정확히 체크하셔도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베란다나 화분에서 키우실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요즘은 텃밭이 없어도 베란다나 옥상에서 감자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분은 최소 지름 30cm, 깊이 40cm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셔야 덩이줄기가 자랄 공간이 충분합니다. 배양토는 배수가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시고 화분 바닥에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자갈을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지보다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화분을 실내로 옮기거나 부직포로 감싸주시는 보온 작업이 필요합니다. 싹이 자라면서 흙을 계속 채워주는 배토 작업도 노지와 동일하게 해주셔야 알이 굵어집니다. 베란다 재배는 병해충 발생이 노지보다 적은 편이라 초보자분들이 도전하기에도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가을 감자 심는 시기 총정리 수확은 언제 할까? 보통 파종 후 90일에서 110일 정도가 지나면 수확 시기가 찾아옵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가 보이면 준비를 시작하세요. 줄기와 잎이 누렇게 변합니다. 지상부가 자연스럽게 쓰러집니다. 껍질이 단단하게 형성됩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표피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품질 저하와 저장성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확은 맑은 날 토양이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온 직후 젖은 흙에서 캐면 상처가 나기 쉽고 저장 중 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수확할 때는 홈이나 삽으로 포기해서 조금 떨어진 곳부터 조심스럽게 파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파면 삼날에 감자가 찍혀 상처가 나기 쉽고 상처난 감자는 저장 중 그 부위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캐낸 감자는 손으로 살살 흙만 털어주시고 강하게 문지르거나 물로 바로 씻지 않으시는 것이 저장성을 높이는 요령입니다. 크기별로 선별해 두시면 큰 감자는 바로 식용으로 사용하시고 작은 감자는 다음 해 시감자용으로 따로 보관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가을 감자 심는 시기 총정리 결론. 감자 농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며칠의 시기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올해처럼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는 해에는 달력보다 기온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시기를 참고하시되 내가 사는 곳의 실제 기온 변화를 매일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감자 준비부터 토양 관리, 병해충 예방, 수확과 저장까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감자를 심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을의 온도와 토양 상태를 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한 사람의 밭에서는 같은 시감자도 전혀 다른 수확 상자로 돌아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지역에 맞게 파종 시기를 정하시고 시감자는 충분히 큐어링한 뒤 심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두둑을 만들고 질소보다 칼륨 중심으로 시비하시며 병해충은 예방 위주로 관리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가을 감자 재배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확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캐내어 올바르게 저장하신다면 겨울 내내 맛있는 햇감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재배 중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풍성한 수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